이 단어들은 어떻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모두가 서구에서 비롯된 개념들이지만 일본인들이 만들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19세기 일본은 서양의 다양한 책들을 번역했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번역어들을 만들었죠. 그들은 왜 번역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번역을 통해서 서양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쿠라 사즈단 같이 유럽과 미국을 직접 보고 돌아오는 형태도 있었는데 동시에 일본 정부는 번역국이라는 국가 기관을 들 정도로 번역에 정말 적극적이었죠. 많은 유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내서 서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이 서양을 이해하는 다양한 창구 중에 하나가 바로 번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는 물론이거니와 독일에서 의학을 배웠지만 우리에게 문학자로 알려진 모리 오오가이,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했던 나는 고양이이다를 쓴 나츠메 소세키, 또 네덜란드에서 돌아온 니시 아마에 등등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유학과 번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번역했을까요? 몽테스키웨, 괴테, 스펜서, 밀 같은 사상가들의 책들은 물론이고 철학, 역사, 문학, 법률, 의학 등등 방대한 분야의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특히나 나카무라 마사오가 사무엘 스마일스의 셀프 헬프를 번역한 책인 서국 입지편이나 미국 독립선언서에 번역본이 들어가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 사정은 각각 100만 부가 넘게 팔렸으니까 번역에 대한 그들의 집착과 서양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들은 서구를 번역하면서 수많은 번역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라는 말은 영어의 society를 번역한 말인데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는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19세기 일본에는 서구 사회에 해당하는 현실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회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인데 당시에는 개인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까 사회가 존재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현실이 없었다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말, 즉 단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소사이어티는 동료, 모임, 인간교제 등등으로 번역되다가 결국 사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디비주얼을 번역한 이 단어 역시 인디비주얼이 없는 일본에서 번역하기 힘들었던 말 중에 하나였죠. 독자, 인민각계, 일개인 등등으로 번역되다가 개인이 현재까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구의 법률, 철학, 역사, 기술 용어 등등 죄다 일본에는 없는 현실이었으니까 이들은 그런 없는 현실을 이해해야만 했던 현실 속에서 권리, 민주주의, 공화국 등등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번역은 곧 서양을 이해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던 작업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본의 번역은 그들이 서양을 직접 경험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우리는 스스로 서양을 만나지도 탐구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뜻하기도 하죠. 19세기 당시 우리는 일본이라는 억압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할 충분한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여 년 전 우리의 무능력과 일본의 통치라는 슬픈 역사를 들추어서 자책하거나 그런 번역어들을 일제의 잔재라고 하고 다 갖다 버리자라는 데서 의미를 찾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번역과 근대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는 그들이 근대어에 있어서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비단 과학이나 공학, 기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 보고 고민하고 연구했던 경험의 축적이기 때문이죠. 이는 왜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지와 같은 맥락으로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을 쫓아 탐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당장의 현실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의 근본을 들여다보는 일, 그런 문화가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